자, 경쟁 듣기. 자, 이 권리 경쟁 듣기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처음에 1억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 잘못 등기돼 있었다. 그럼 그 1,000만 원, 잘못된 거잖아. 1억이 맞잖아. 하고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등기를 공동 신청했었기 때문에 그 공동 신청한 당사자가 이거 잘못 등기됐으니까 고쳐주세요. 같이 고치러 와야. 맞죠? 양쪽이 다 일치했구나 라고 등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경정 등기는 당연히 원칙 공동 신청합니다. 자, 문제는 이 경정 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 관련돼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자, 해서 이 경정 등기는 원시적 불일치를 고쳐주는 건데 이 원시적 불일치가 생기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선 당사자가 신청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 그죠? 또는 당사자가 신청은 제대로 했지만 등기관이 기재를 잘못했을 가능성. 그죠?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에 절차가 조금 다르더라. 고치는 절차가. 그래서 자, 신청을 잘못했다. 신청의 착오가 있거나 또는 빠진 것이 있더라. 자, 이것은 신청의 잘못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당사자가 신청으로 경정을 해줘야 됩니다. 신청 경정. 그런데 등기관이 기재를 잘못해서 등기관 기재의 착오가 있거나 또는 기재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등기관 잘못이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관이 고쳐야 됩니다. 이건 직권으로 신청과 상관없이 고쳐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신 잘못을 자신이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청 경정을 했을 때 그 경정 등기의 신청은 공동 신청하게 되고 그 등기의 방식은 아까 변경 등기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등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고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없다. 그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원래 순위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손해볼 우려 있는 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지만 그 사람이 그게 맞다면 고쳐도 좋습니다 라고 승낙을 해주더라. 그러면 역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그런데 제3자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잘못 등기했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거를 믿고 이렇게 등기했는데 당신들은 고쳐서 당신 이익 찾아가고 나만 손해볼 수 있냐? 안 돼. 그럴 수는 없지. 당신 실수를 왜 내가 손해 떠안아야 돼? 하고 승낙하지 않으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 등기로 해서 그 사람 순위보다 후 순위로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겠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데 문제는 기재차고 빠진 것이 있을 때 직권 경정하는 거.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이 직권 경정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자, 이때는 그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사람 승낙이 없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승낙을 받아야 고쳐준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맞죠? 그거 고침으로 인해서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있더라. 근데 등기관 잘못했다고 지 혼자 확 고쳐버렸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승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요것은 예전 규정하고는 바뀌었는데 한 10년쯤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등기관의 잘못으로 직권 경정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그로 인해 손해볼 우려 있는 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직권 경정을 아예 못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 승낙받으면 직권 경정할 수 있다. 뭐 손해만 안 끼치면 상관없다는 게. 그래서 바뀌었는데 가끔씩 지금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존재했을 경우는 직권 경정 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틀린 지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틀린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직권 경정 등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부기 등기로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직권 경정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없으면 직권 경정 가능하죠?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없다?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있다. 그때 직권 경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승낙 받았을 때는 무슨 등기를 했어요?
부기등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직권경정은 원칙 부기등기로 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데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청으로 경정할 때는 주등기로 하게 되겠지만 직권경정은 승낙 있어야 가능하고 승낙 없으면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주등기로 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칙 부기등기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직권 경정해야 되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경정도 가능합니다. 뭐 직권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직권으로 고치는 게 자꾸만 늦어지고 있더라. 답답해진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고치는 것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지적법 할 때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친다. 등록상 정정이라는 거 배웠어요. 정정. 그때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정하는 것은 뭐든지 가능하고 우리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 법이 정한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 소유자 신청으로 하는 정정은 뭐든지 가능하다. 이 말은 직권 정정해야 될 사유로 정해져 있는 것도 소유자가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 얘기 되겠죠? 뭐든지 정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거하고 우리 등기부하고 똑같다는 거야. 경정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 고친다. 정정하는 거하고 똑같죠? 맞죠? 똑같은데 소유자가 당사자가 신청으로 정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건 뭐든지 가능하니까 직권 경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해서 고치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이건 가능하다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승낙이 있어야 했는데 승낙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낙 안 해주면. 승낙 안 해주면. 승낙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근데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주더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송 내서 판결받으면 되죠. 원칙적으로는 막 그렇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여기에서 이 신청 경정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잘못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 잘못한다는 걸 안다면 아예 잘못하지 않았겠죠. 맞죠? 그러면 신청을 잘못해놓고 당사자는 모르고 탱자탱자 놀러 다닌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등기관이 신청의 잘못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다. 즉 경정듣기 사유가 있다는 걸 등기관이 알아차렸다면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알려줘야 되겠어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청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등기관이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빠르게 경정듣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직권경정사유를 보는데 이 직권경정듣기를 하고 나면 이 직권경정듣기 하고 난 후에 보고를 하고 통지를 합니다. 이 보고는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는 등기 신청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모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모두에게 통지해줍니다. 자, 당신이 신청한 등기를 내가 기재하다가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고쳤습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르쳐주는데 이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그 여러 명 중 1인에게 해주면 되고 의무자도 여러 명 있을 때는 여러 명 중 1인에게 해주면 됩니다. 모두에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냥 제대로 고쳤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되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전원 모두에게 해야 된다. 중 1인에게 하면 된다. 중 1인에게 하면 됩니다. 해서 여기 나오는데 이거 의외로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 명 중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여러 명 중 1인에게만. 그 정도. 해서 뭐 경정 등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358페이지. 자, 그 오른쪽 가로 3번 위에서 네 번째 줄 통지하는 말에서 통지. 자,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차고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없다면 권리를 가진다고 등기되어 있는 명의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어쨌든 알려주는데 다만 권리자, 의무자 또는 명의인이 각 2인 이상 여러 명 있을 때는 그중 몇인? 1인에게 해서 등기관이 신청 잘못으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통지해 준다고 그랬죠? 그 통지도 권리자, 의무자 여러 명이 있다면 그중 1인에게 해주면 되고 직권 경정 등기를 했을 때도 이렇게 해서 내가 고쳤습니다라고 통지해 주되 그 통지도 그중 1인에게 해주면 되는데 권리자, 의무자 모두 통틀어서 중 한 사람이 안 해요. 권리자 중에서도 한 사람과 의무자 중에서도 한 사람씩은 해줘야 되는데 이 규정 자체가 그중 1인씩 하고 씩 하고 들어가줘야 맞는데 그중 1인에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중 1인은 양쪽 당사자 각각 여러 명 중 1인씩에게는 해줘야 돼요. 그럼 공동 신청했는데 권리자 5명, 의무자 5명에서 총 10명이 신청해서 그럼 통지는 몇 사람에게 해주면 됩니까? 2명. 2명. 그죠? 2명에게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로 갑니다. 말소 등기. 자, 등기의 전부가 잘못된 경우에 등기의 전부가 잘못된 경우 또는 전부가 부적법할 때 또는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전부가. 그래서 말소 등기 오른쪽 가로 1번 의 358페이지 제일 밑에 자 35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1번 의 말소 등기란 등기사항의 얼마 전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부라고 합니다. 전부가 잘못되면 당해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그래서 아까 변경과 경정은 얼마가 잘못됐을 때 일부 그거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는 고친다, 버려야 된다. 버리고 새로 사야 돼. 그래서 전부 잘못되면 무조건 지운답니다. 무조건 지운다. 자 해서 뭐 2번 대상 했는데 뭐 1번은 하나 많은 얘기고 2번 봅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말소 회복 등기 배우면서 설명 듣게 됩니다. 됐고. 자, 말소 등기도 이 권리를 지우는 기본적인 등기이기 때문에 원칙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그리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말소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로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완전 반대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는 거 하나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이름 바뀌었어요. 이사가서 주소 바뀌었어요. 하는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반대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잠깐만 봅니다. 자, 1번 전세권 A 3년 1억 그리고 2번 저당권 B 1억 되어 있었는데 전세기간 3년이 경과를 했고 A는 전세기간 연장을 안 하고 다른 집 사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A의 전세권은 이제 소멸했죠?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도 경과했고 1억이라는 전세금도 돌려받았고 실제로 등기부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지금 유지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등기 내용은 전부 실체관계, 현실과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된다? 말소해야 됩니다. 이 말소 등기는 별도로 언제나 주등기로 별도로 해줘요. 그래서 요 등기 밑에 2번 있으니까 몇 번? 3번 하고 1번 전세권 말소 하고 적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말소 등기입니다. 이것이 말소 등기예요. 자,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면 그러면 1번은 등기부에서 정식으로 말소 지워진 거다, 그죠? 그런데 1번 등기 말소된 내용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은 1번을 보면서 이거 죽었다라고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이거 죽었다라는 표시를 해요. 그 표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선을 하나 쫙 꺼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말소 등기라고 부르지 않고 요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라고 해서 말소하는 표시로서 줄을 끈 거예요. 말소 등기는 요게 말소 등기입니다. 이거는 말소 등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소 등기의 결과 말소되었다라는 표시를 한 거고, 말소 등기는 이렇게 별도의 번호를 붙여서 저거 말소합니다 라고 기재한 이걸 말소 등기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소 등기고 이거는 말소 등기의 결과로서의 기록에 불과하고, 말소 등기는 이게 말소 등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말소 등기합니다. 자, 부기 등기된 것이 전부 잘못 등기된 거예요. 그럼 부기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부기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도, 그 말소 등기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모든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자,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하더라 라고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서 중요한 것이 자, 말소 등기를 하게 될 때 그 말소하면 손해볼 우려 있는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이때는 반드시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승낙서 받아야 된다. 또는 재판 등본 첨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359페이지 봅니다. 359페이지. 자, 중간에 보시면 오른쪽 가로 3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 가로 재판의 등본 이런 말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줄여서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것을 재판 등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재판 등본을 우리 지적부 할 때는 확정 판결서 이런 얘기로 한다. 확정 판결서. 그 재판의 등본을 신청 정보와 함께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되고, 승낙서 첨부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 신청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반드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이해관계인 해가지고 기억, 지상권, 말소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이런 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토지가 갑의 것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설정을 했어요. 또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의 토지에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우리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제한하죠? 제한 물권이잖아요. 소유권 제한하죠? 근데 저당권은 오로지 소유권만 목적으로 성립 가능합니까? 지상권 또는 전세권 목적으로도 성립 가능합니까?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도 저당권 성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등기가 1번, 요 등기가 2번, 그리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 설정을 하나 했습니다. 저당권. 요게 3번, 세 번째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럼 등기부에 을구에 기재가 될 때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 자, 첫 번째 1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을 하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2번 저당권 병 하고 들어가겠죠. 맞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병이 을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면 1번 지상권 또는 1번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하고 병하고 들어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 등기는 3번으로 기재하는 게 아니고 1-1로 기재하게 됩니다. 1-1. 자, 이거 조금 이따 배우는데 우리 등기할 때 1, 2, 3, 4, 5, 6 주등기를 하는 게 있고 1-1, 2-1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권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성립된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는 기본적으로 주등기.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권리가 인정이 된다면 그 권리의 등기는 부기등기. 다시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부기등기. 다시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부기등기. 됐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으로서 소유권을 제한한다. 즉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주등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 저당권, 주등기. 그런데 이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으로 해요?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 해요?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아닌 권리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기등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주등기가 있음으로 해서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1번이 있으니까 1-1번은 1번 순위를 가져올 수 있었죠? 맞죠? 그러면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존재하는 동안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 등기가 말소돼서 1번이 죽어버리는 순간 1-1번은 1번 순위, 1번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1번이 살아있으면 나도 1번 순위 효력이야. 1번 죽어버리면 나도 같이 죽어야 돼. 무슨 얘기 되세요? 그래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같이 말소가 됩니다. 자, 이때 주등기 말소를 시키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려. 1번 죽으면 1-1번도 죽어야지. 맞죠? 그래서 옛날 순장제도 있었잖아.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어야지. 맞죠? 이 순장제도가 있어야 돼요. 순장제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요즘 보면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남편 앞으로 보험 잔뜩 들어놓고 빨리 보내버려요. 근데 나도 같이 죽는다 이러면 빨리 보낸다. 웃자든 동 같이 오래 살아야 된다. 웃자든 동 같이 오래 살아야 된다. 그죠? 남편 죽으면 아내도 같이 순장시키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새 출발을 하고 이 좋은 제도를 빨리 나 먹어서 아내가 가고 나면 남자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죠? 옛날 같으면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집에 도둑놈이라도 지켜주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맨날 아침 밥 해줘야 되고 내가 돌았냐? 이 나이 먹어서 재혼하게? 맞죠? 남자는 돈 한만 있어도 나들면 팽이야. 돈 한만 있어. 아예 그냥 가정부까지 데리고 있었을 만큼의 부가 있다. 이러면 줄 서. 됐습니다. 됐고. 요즘 남자들 좀 불쌍해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 유행하는 게 뭐예요? 나이 들고 정년퇴직하면 빨리 요리학원부터 가잖아. 맞죠? 빨리 요리 배우잖아. 요즘 젊은 남자들은 미리 준비하죠. 요즘 그 연예인들 나와서 뭐 요래 칼질 하는 거 좀 하는 거 보면 야, 저는 미리 준비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자, 1번이 말소되면 1-1번은 같이 직권으로 말소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1번 등기 말소하게 되면 이 1번 등기 말소, 자, 다시 우리 등기 신청 한번 봅니다. 지상권 등기가 되면 을은 등기되어야 권리 취득하죠? 등기 안 되면 뭐 돈 주고 말고 상관없이 권리 취득 못하죠? 부동산상의 권리는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럼 을은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예요. 갑은 지상권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는 상대방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해요. 그런데 이 권리가 말소가 되면 을은 권리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지상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을 제한하던 권리가 없어지면 소유권자는 제한이 없어지니까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갑은 오히려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생길 때 갑을 공동, 말소될 때도 갑을 공동. 그러나 지위는 완전히 바뀌어. 권리가 생길 때는 을이 권리자, 말소될 때는 을이 의무자. 완전히 바뀌죠? 단순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 말소하면 갑과 을 간에는 서로 공동으로 신청했다 합의가 됐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이거 말소되면 뜻하지 아니하게 병저당권 어떻게 돼? 이거 말소되면 이것도 같이 날아가죠? 병 권리도 날아가게 됩니다. 신청은 갑과 을이 하는 거지 병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병 권리 날아가는데 갑과 을이 병 신경 안 쓰고 말소시켜버리면 당연히 병은 철물점 뛰어갑니다. 맞죠? 그럼 뛰어가야지. 조제될 사람 3명 있잖아. 맞죠? 그러므로 이 병 같은 사람은 이 등기 말소에 있어서 손해볼 우려 있는 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 사람 무시하고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드시 이 사람 성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낙 없이 했다가는 3명이 인생 하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성낙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성낙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더라.
이 저당권, 병원 을한테 돈 받았어. 그럼 저당권 말소등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는데 니 내 돈 안 주고 애묵인 시간이 1년이잖아. 1년 뒤에 와. 이러고 이미 권리는 소멸했는데도 말소등기 협력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 말소등기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돈 받았으니까. 그때는 소송 내서 뭐 받으면 돼요? 판결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지적부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공시법에서는 제3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 이 말 나오면 그 승낙을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고 버팅기면 언제나 승낙서에 가름하는 확정 판결 가져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등기법 보면 확정 판결이라는 용어도 대신 용어만 뭐라고 쓴다? 재판 등본. 이렇게 쓸 뿐이지 실제로는 이 확정 판결이에요. 됐습니까? 자, 다시 우리 등기법 지적법 통틀어서 제3자 누군가의 승낙서 있어야 돼 하는 말 나왔다. 그럼 승낙서 안 써주면 항상 재판 등본 또는 확정 판결서 들어오면 돼.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해서 이때 이 병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우리 도표 보시면 자, 기억은 우리 지금 봤어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말소할 때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이해관계 맞죠? 그만 봤어요. 그 다음에 니은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 우리 보존 등기 저번 주에 했잖아요. 보존 등기 함으로써 등기부는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를 만든 원인이 없어졌죠? 그러면 그 등기부도 놔둬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부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었던 모든 권리는 이제 등기된 거다, 안 된 게 돼버린다. 안 된 게 돼버렸어. 권리 다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보존 등기 말소할 때는 그 등기부상 존재했던 모든 권리자는 모두 권리를 잃어버림으로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승낙서 없이 보존 등기 말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죠? 불가능.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시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임차권자, 지역권자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다 승낙받아야 가능합니다. 맞죠? 맞잖아요. 자, 이 승낙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금 받았잖아. 맞죠? 그 보존 등기 말소하기 위해서 그 전세권자한테 전세금 돌려주면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 당연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소 등기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승낙받아 온다 이랬어요. 승낙받아 온다는 얘기는 돈 주고 소멸시켰다, 돈 못 줘서 소멸 못 시켰다. 자, 이 부동산에 이렇게 등기돼 있어. 그럼 저당권 병이 있어. 그럼 이거 말소하면 등기부 자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병의 저당권도 사라지게 되니까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은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 권리가 날아가니까 병한테 가서 미안하지만 네 권리 날아가니까 전세금 돌려줄게. 권리 소멸시키고 내 이사비까지 보태줄 테니까 미안하지만 이사 좀 가줘.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갑이 이 보존 등기 말소하기 위해서 병 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 말은 병 저당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승낙받아와야 된다. 이거 돈 주고 말소시키면 승낙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 승낙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돈 주고 말소시켰다 못 시켰다? 못 시켰으니까 승낙서 받아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병이다. 돈도 안 받았는데 보존 등기 말소하고 내 권리 날아간다는데 승낙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겠죠? 그러면 보존 등기 말소하러 아침에 여보 내 갔다 올게 승낙 받아 올게 하고 나간 그 남편은 돌아올까요? 못 돌아올까요? 뭐 맞아 뒤지는 거지 이거 가면 그죠? 맞아 뒤 보존 등기 말소 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 말이 쉬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지 이런 사람 두 사람만 있다 거의 맞아 뒤진다 생각돼. 뭔 얘기 하시죠? 실제적으로 뭐 거의 힘들죠.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가 자 합니다. 우리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이 하나면 소유권도 반드시 몇 개?
한 개만 인정이 됩니다. 자, 디귿.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을이 병에게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저당권자 병은 이해관계인이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자, 소유권 보존 갑했는데 보존 등기 말소되면 전부 다 없어져. 그러므로 전부 이해관계인이다. 맞죠? 그런데 2번 소유권 이전 을하고 들어왔어. 그리고 이 을이 저당권 정의력, 요거는 을이 설정해 준 거야. 됐습니까? 을이 돈 빌리고 을이 정저당권 설정했어요. 나머지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원래 갑이 해줬던 거야. 요거는 을이 해준 거야. 그런데 을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자, 말소된다는 얘기는 그 권리가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소를 하게 된다. 말소하게 되면 을의 소유권은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 지금 우리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지 말소 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말소된다는 얘기는 이 등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럼 을의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을의 소유권이 인정 안 되면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그 부동산의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처분 권한 없다는 얘기잖아.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 행위는 효력이 무효다, 무효.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배우셨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해준 처분 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다. 이거 날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을이 설정 안 해준 앞에 권리들은 이거 날라간다, 안 날아간다? 날아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같이 날아가야 돼. 자, 소유자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을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하나, 전세권 하나 들어왔어요. 이 저당권은 원래 갑이 있을 때 설정해 준 거 넘겨받았어. 자, 이 상황에서 을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말소돼야 될 을구 등기는 몇 개? 2개. 을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던 권리들은 같이 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이 소유권이 말소되면 갑의 소유권이 회복이 되죠? 그럼 다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되면 을이 소유권 가진다, 등기 권리자. 갑은 소유권 상실한다, 등기 의무자. 이 등기를 말소하면 거꾸로 을은 소유권 잃어버린다, 등기 의무자. 갑은 소유권 다시 회복된다, 등기 권리자. 그래서 권리 생길 때 유리한 자는 말소되면 불리해. 항상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도 했죠? 지상권, 전세권 만들어질 때 권리 가지는 자, 유리한 자는 말소되면 불리하니까 의무자. 항상 180도로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인이 아닌 제3자 중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있다면 승낙받아야 되죠? 이때 이해관계인 누구? B와 C 이해관계. 이 사람 승낙 없이 이거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말소하면 요거하고 요거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첨부돼야 돼.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해관계는 아닌 사람하고 나왔습니다. 1번 저당권 말소 시 그 선호 저당권자하고 나왔어요. 자, 봅니다. 1번 저당권 A, 2번 저당권 B, 3번 저당권 C 나왔어요. 자, 요거 말소합니다. 이 사람 이해관계는 있는가 아닌가? 아니죠? 나는 먼저 돈 받아가는 사람이야. 뒤에 게 있든가 뭐 살아있든가 죽어버리든가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 나는 언제나 고고한 1등이야. 자, C 이해관계는 있다 아니다? 아니죠. 앞사람 나보다 선순위자 하나 없어지면 이 사람 철물점 뛰갈까요? 술집에 뛰갈까요? 술집에 뛰가. 친구들 보러 파티해야지. 파리 맞죠? 이 발음이 너무 좀 알아듣기 어렵죠? 이 본토 발음이요. 파리. 한반도 본토 발음으로 알려면 모르겠다. 파리. 자, 파티하러 간 사람은 이해관계는 있다 아니다? 아니야. 이해관계는 철물점 뛰어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파티하러 가는 사람. 이해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 말소를 할 때 선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 말소 시 그 선후의 저당권자.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자, 이게 저당권이 아니고 지상권이야. 지상권 용익물권입니다. 그죠? 위에 거 말소되면 이거 말소되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밑에 거 있든가 말든가 상관없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지상권 가만히 있어. 지상권 말소될 때 선순위 저당권자. 이 지상권 말소되면 그 후에 있는 저당권자는 선순위자 없어지니까 오히려 파티하러 가야죠. 이 사람 이해관계는 아니다. 아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거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권자. 그 다음에 리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될 때 병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 이전이어서 당연히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자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디귿과 리얼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리얼은 디귿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외우셔야 돼. 자, 선순위 소유권 말소를 하든 선순위 소유권 말소 회복이 되든 이때 후순위 소유권자는 단순한 등기상 이해관계는 아니다. 아니고 그거 말소하기 전에 미리 먼저 말소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진정한 권리자입니다. 진정한 권리자예요. 그리고 을 앞으로 잘못 등기가 되어버렸고 그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 등기가 지금 전전 격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갑은 소유권 되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을과 병의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자, 이거 말소할 때 뭐부터 말소하느냐? 현재 살아있는 것부터 말소합니다. 그래서 병부터 말소를 해야 돼. 병부터. 을부터 말소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등기부 기재상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시되는 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입니다. 을은 등기부상 예전에 소유권자였었다라는 기재로 남아있는 거지 현재 소유권 가진 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이 을 보고 말소하라 청구하고 청구를 안 받으면 소송을 내고 법원에 뛰어가면 법원에서 그 소송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걸 소구 이익이 없다. 소송상 구해지는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는데 자, 을의 등기가 지워지는 것은 현재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소유권자로 을이 있었다는 그 기록만 지우는 거야. 그 기록만 지우는 거야. 그거는 갑의 소유권 회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왜 이거 지워봤자 병 소유권, 현재 소유자, 잘못된 소유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거 지우는 의미가 뭔데? 뭐 때문에 이거 지우는데? 무슨 이해되시죠? 이 소송은 이 법원의 판사라고 하는 사람의 귀중한 시간을 뺏어내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바쁜 판사의 시간을 뺏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부터 지워야 되느냐? 현재 살아있는 권리. 이게 사실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살아있다. 잘못된 건데 이거부터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우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을이 살아나. 맞죠? 그때는 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 하는데 자, 잘못된 등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뭐부터 지운다? 제일 밑에 현재 살아있는 것부터 지웁니다. 그거 지우면 중간에 그 살아나겠죠? 그럼 살아난 것도 지웁니다. 그거 지우면 또 그 위에 거 살아나겠죠? 그럼 또 그거 지웁니다. 이렇게 올라와야지. 중간에 이미 권리가 소멸된 자의 등기를 지우는 것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미 없다는 거야. 너 소유권 찾는데 이거 현재 소유권을 부정해야 소유권 찾아지지. 중간에 있었던 과거의 소유자 기록 지우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안 된다. 이거부터 지워라. 그럼 이거 지우면 요거 살아나. 그때는 이거 지우면 되지. 이해되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법원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소송제기, 말소송 한꺼번에 모두 요걸 인정을 해줘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다시. 그래서 자, 선순위 소유권을 말소하려고 그래. 여기서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전전 이전이 되었는데 을과 병을 비교해보면 을은 병보다는 앞순위로 등기되어 있는 자죠. 이 사람을 선순위 소유권자. 병은 을에 비해서 후순위 소유권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이때 선순위 소유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이거 말소하기 전에 뭐부터? 후순위 병의 소유권부터 먼저 말소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소돼 있어야 이거 비로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말소 청구를 할 때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인가?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부상 손해볼 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병은 이미 권리 상실하고 빠진 자죠.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아니고 이미 이 사람 권리자가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고 중간에 있는 선순위 소유권 말소하기 전에 먼저 말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거 너무 좀 내용이 깊어서 한 12년 전에는 이건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요거 이제 나오고 이제는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됐습니다. 말소회복할 때도 똑같아요. 말소회복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 그 얘기가 디귿에 나오고 그 디귿을 리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선순위 소유권 말소할 때 디귿 본다. 디귿. 선순위 소유권 말소할 때 후순위 소유권자는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이해관계는 아니다. 선순위 소유권 말소할 때 후순위 소유자는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 했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금 적은 것처럼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요걸 이제 리얼에서 설명합니다. 리얼 한번 보세요.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갑, 을, 병 맞죠? 이 상황에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 즉 을과 병을 비교하면 을은 병에 비해서 선순위죠? 선순위자인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될 때 병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 이전이어서 당연히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맞아요? 해서 디귿과 리얼은 같은 건데 디귿을 리얼에서 갑을병을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중요하다. 지금 시간 많이 보냈어요. 그죠? 많이 보내서.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360페이지 가보면 절차에서 공동 신청하더라.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예외들을 몇 개 배우는데 1번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됐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그 보존 등기 말소 단독 신청합니다. 우리 판수 보상 표표할 때 보존 등기와 그 말소 다 단독 신청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 등기. 그 다음에 4번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과 말소 등기. 여기서는 요 두 가지 하고 갑니다. 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유상으로만 이루어지지 무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민법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라고 법에서 법 규정으로 전세금 지급하라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이 한 채 여유분 집이 있는데 내 동생한테 전세권 공짜로 해줄랍니다. 안 됩니다. 등기소 가면 등기 안 받아줘. 돈 받아야 돼. 얼마를 받든 받아야 돼. 자, 갑이 부산역 지나갔는데 앞에 지나가는 여자가 향기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 여름에 저기 우리 그 난지도 같은 데 옆에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지나가면 벌써 한 1km 밖에서부터 그 향기가 그걸 향기도 이제 좋은 향기가 있고 이제 악한 향기가 있잖아. 그죠? 이 악한 향기가 난다고. 이 얼려 뒤에서 10m만 붙어도 바람만 불었다 하면 기절할 것 같은 냄새가 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 뒤통수가 낫지 이거. 그래서 앞에 가서 얼굴을 봤더니 이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짝지야. 자, 그래서 갑은 을을 보고 야, 너 지금 이 부산역 광장에서 뭐 하니? 하고 물으니까 을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내 집 마당이야. 집 마당이야? 야, 마당 넘대. 잠은 어디 자나? 마당에서 나는 자연인으로 살아. 그리고 배낭 메고 다니는 거 보니까 필요한 냄비, 장구 등등 다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을 위해서 내 집 하나 여유분이 있는데 그 집에서 살아라. 너 이 한 대에서 고생하다가 빨리 가니까 해가지고 겨우 10만 원 받고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는 10년 다 보장해 줬어. 다 보장해 줬어.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니까 나쁜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쳐서 이리 산다. 어떤 남자 만났는데 이 나쁜 남자 병이라는 이 나쁜 벌써 이름도 병이잖아. 그죠? 이 병들고 설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하고 사이에 애가 하나 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아침에 밥 안 해준다고 병들고 점심때 용돈 안 준다고 병들고 저녁에 쓰레기통 안 비워놨다고 병들고 왜 병드는 남자야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 못 살고 있다 해서 뛰쳐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산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살아라. 그런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갑이 을을 보고 자 이렇게 살다가 네가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되면 이 권리는 공짜나 다름없이 좋은 이 권리는 소멸합니까? 남은 기간 상속이 됩니까? 상속이 돼. 그런 그 상속받는 남자가 맨날 병들고 성치는 남자야. 맞죠? 이 남자한테 이 좋은 권리 상속시켜주고 싶다, 안 시키고 싶다? 안 시켜주고 싶지. 그래서 갑은 을하고 합의를 특약을 하나 합니다. 자, 이 권리는 네가 살아있을 때만 너만 누릴 수 있는 권리고 네가 사망하면 이 권리는 소멸하는 걸로 약정하자.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권리 소멸의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약정, 무슨 특약, 그리고 무슨 기간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이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서 나왔던 거 특약, 약정, 뭐 기간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데 각종 특약이니 약정이니 하고 이름 붙는 등기는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부기등기로. 그러면 자, 이 전세권은 을이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약정을 했죠. 그 약정은 이 등기 밑에 부기등기로서 을 사망 시 전세권 소멸하는 약정을 등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알아야 될 거. 각종 특약, 각종 약정의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이렇게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었다가 실제로 을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를 할 때 을은 권리자, 무자? 권리자. 갑은 의무자. 그런데 을 사망으로 인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말소 등기하면 거꾸로 을이 의무자, 갑이 권리자. 원래는 공동 신청해야 되지만 을은 사망했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수 없죠. 이때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독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원래 을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권리는 상속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멸한다라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로 기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이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등기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 말소할 수 있는 예외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 소멸과 말소 등기 해가지고 등기 명의인인 여기 을, 등기 명의인인 을의 사망 또는 법인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 사망 또는 법인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는 누구는 등기 권리자, 여기서는 갑이죠. 갑이 그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해당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 등기 하는 거. 자,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 행방불명, 소불행불. 행방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행방 찾을 수 없으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 주는데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구에 1번 전세권 을하고 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전세권 등기할 때 공동신청해야 되겠죠? 권리하고 나머지 공동신청이잖아요. 권리자는 누구? 을. 의무자는 갑. 맞죠? 공동신청했습니다. 그럼 전세권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할 때는 을이 의무자, 갑이 권리자, 공동신청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무자인 을이 행방불명, 소재불명입니다. 자, 갑이 기분 좋게 집으로 뛰어갑니다. 을, 말소 등기 하러 가자 하고 문 탁 열어졌긴 한데 횡해, 없어. 어디 갔나? 기다려보니까 안 와.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인근, 지인들 연락해도 아무도 몰라. 소재불명입니다. 자, 그래 되면 공동신청 불가능해졌죠? 그런데 이 전세권 등기부에 남아있는 한 다른 전세권 같은 거 등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앞에 전세권은 소멸됐지만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동시에 두 개 존재하는 형식이 돼버리죠. 전세권은 동시에 같은 공간에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형식상 부딪히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갑은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하고 또 전세금 받아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잖아. 맞죠? 자, 이때 말소 등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 내서 판결받으면 되겠죠? 문제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내도 소송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소송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 소장 송달이라고 해서 소송은 갑이 제기했잖아요. 그럼 을은 그 소송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법원에서 고소장, 소장을 송달해서 을한테 전달해줘. 그래야 을이 알고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소장 송달돼요? 안 돼? 안 돼. 옳수다. 절차가 멈춰진단 말이야.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소송을 해? 소송은 둘이 싸우는 건데. 맞죠? 그래서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이 나온 것이 공시최고, 공시최고. 자, 최고라는 말은 다 아시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 야, 갚아라. 야, 말소 등기 하러 가자라고 통지 보내는 거죠. 맞죠? 문제는 최고를 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을 시켜야 되잖아.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그럼 최고 해봐야 뭐 어떻게 도달시킬 거예요? 그래서 도달시키는 방법 뭐 한다? 공시최고. 최고는 최고인데 법원 게시판, 신문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을 돌아와라. 말소 등기 하러 가자. 맞죠?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을은 우리 법 규정에 따라 하필 낮잠을 잤는데 법원 게시판 말뚝 밑에서 자다가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을 돌아와라 하고 눈에 보인다는 거야. 이 공시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가의 증명 없이 도달됐다고 봐버리는 거야. 그게 공시니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공시최고 했는데도 와요, 안 와? 안 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오겠지. 도달한 거로 보지만 실제로 지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 도달되었지만 안 오는구나. 그렇다면 스스로 네 권리 네가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재권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 절차가 아니고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이 없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판결. 이 특별한 판결이 있습니다. 재권,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란 말이에요. 이 재권 판결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으면 재권 판결도 판결이더라. 그러므로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시최고 거쳐서 재권 판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 말소는 재권 판결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서류를 첨부해서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었던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상대방의 행방불명, 소재불명 나왔을 때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권 판결 거쳐야 된다. 반드시. 다시 소불, 행불 나왔다.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재권 판결. 그래야 단독 신청 가능. 재권 판결 아니고 다른 서류들 끄적끄적거리고 나왔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 등기 361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채권 판결. 핵심 단어가 무슨 판결? 채권 판결. 그거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 됐죠? 그 다음 7번 혼동에 의한 말소는 당연히 단독 신청입니다. 자, 혼동은 여러 개의 권리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했는데 그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권리. 맞죠?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것. 그게 혼동입니다. 그죠? 자, 내 집에는 내가 살면 되죠? 내 집에 내가 전세 살아야 돼요? 내 집에 내가 사는 거야. 맞죠? 근데 내 집에 내가 전세권 떡 등기해놨다. 그 전세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집에 내가 살면 되지. 내 집에 내가 전세권 등기해놓고 산다. 미친놈이잖아. 맞죠? 그러면 그 전세권 인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하면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문제 배운 거잖아. 이런 얘기예요. 자, 어리 갑의 집에 전세권 10년 설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첫날 밤에 잠을 딱 자는데 하늘에서 용이 날아오더니 내 입에 키스를 하면서 막 입안에 지 입안에 있는 구슬을 그 들은 구슬을 내 입에 넣으라고 막 난리야. 용이 여의주 넘겨준다고 막 생 발광을 합니다. 낮에 낮잠을 자면 저 산에서 막 하얀 백호가 뛰어오더니 나를 등에 업고 막 쫓아가가지고 보물섬에다 앉혀놓고 보물 챙기라고 꼬리를 막 두드려 팹니다. 자, 그리고 저녁답에 잠깐 선잠이 들면 갑자기 저 변소에서 막 돼지가 온몸에 똥 바르고 튀어나와가지고 막 나하고 막 포옹을 하고 막 개판 씨름하고 난리 났습니다. 용꿈, 호랑이 꿈, 똥 묻은 돼지 꿈. 자, 이런 집은 내가 새 살다 나가야 돼요? 내 집으로 해야 돼? 내 집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 집을 사버렸어. 자, 이렇게 되기 전에는 남의 집에 전세 살았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 집에 내가 전세 살아. 미쳤다 이거. 맞죠? 이게 뭐예요? 혼동이잖아, 혼동. 그러면 그냥 전세 사는 걸로 하고 내 거 아닌 걸로 할까요? 그냥 내 거 사는 걸로 하고 전세권 없다 할까요? 내 거 사는 걸로 하고 전세 없다 해야지.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하면 뭐가 소멸한다? 제한물권이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자, 전세권 등기할 때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 당연하죠? 그러면 요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을이 등기 의무자, 갑이 권리자. 당연하죠? 그런데 말소 등기 하려고 보니까 지금 소유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지금 혼동이 생겨서 을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혼동으로 인하여 권리 말소 등기하는 것은 의무자도 그 사람, 권리자도 그 사람. 공동 단독. 혼동 말소 나오면 무조건 단독이야. 그죠? 혼동 말소 나오면 무조건 단독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판수, 보상, 표표. 거기다가 혼동 하나 더. 판수, 보상, 표표, 혼동. 그것도 단독 신청이다. 혼동 나오면 무조건 단독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런 겁니다. 됐습니다. 그냥 하시고. 자, 323페이지. 말소 회복 등기는 10분 쉬었다.